예, 아마 지금 후보자님께서 언제 재판관이 되신 지 얼마 후에 아마 그해 12월 27일이던가요? 아마 여기 법에 정해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아마 결정을 하신 거죠. 하신 일이 있잖아요. 네. 네. 아마 제가 무엇을 여쭤보려고 한지 알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변형 결정,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 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반대 의견 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안에서 그 바로 당의 청구인이 이제 그 제주도의 무슨 건설위원인가 무슨 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는 그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이제 다수 의견은 그에 대해서 이것이 해석의 문제이긴 해도 이게 헌법적인 문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고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는 저와 다른 두 분의 재판관은 이것은 그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 해석 적용 포섭의 문제이다라고 봐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재판 소원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의 재판 소원이어서 이것은 오히려 법률의 해석 적용권은 어쨌거나 살아있는 법률에 대한 해석 적용권은 사법부에 있는데 이건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걸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 더 나아가서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해석이 헌법 위반일 경우 헌법 소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고, 결국 그런데 이제 이번 우리 소장 지명 후에 제가 여쭤봤더니 견해를 바꾼 겁니까?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규범 통제 과정에서 어쩌면은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정위원이라고 해서 전부 재판 소원인 것은 또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입법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용하는 한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한정위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그 전권인 법령의 해석,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것을 그 한정위원회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재판 소원이 된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만약에 사실상 재판을 헌법재판의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그런 형태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위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네. 그러니까 한정위헌 결정 형식 중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